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3년차 보건교사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2019년도에 중등 보건교사 임용에 합격을 했었고 그 당시에 초수였었고 또 돌이 지난 한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참 운이 좋게도 그 2차 면접 점수를 100점이라는 고득점을 받아서 좀 안정권으로 합격을 할 수가 있었어요. 1차 점수는 그렇게 높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면접이 2주가 채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처음 앉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거든요.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영상을 올리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그리고 저의 경험이 너무 오래된 건 아닐까? 이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날수록 누군가에게는 이 영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게 그 선생님이 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참 가치 있고 참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1차 점수가 높지 않아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1차는 고득점이 아니었었고 2차 점수를 고득점을 받게 되어서 최종 안정권 합격을 할 수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들은 소식에 의하면은 1차 점수를 굉장히 높게 받으신 분도 2차가 요즘 변별력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가지고 2차 점수가 낮게 나와서 안타깝게 이제 불합격하신 분도 있었다는 그런 소식도 듣게 되었었고, 또 제 주변에도 1차 점수는 조금 간당간당했지만 2차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저도 많이 불안했었고 1차는 그래도 범위가 되게 많지만 정해져 있기는 한데 2차는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고 또 말이 처음부터 술술 나오지도 않고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하실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끝날 때까지는 또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그 끝까지 달려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또 코로나랑 겹쳐가지고 또 힘든 공부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또 이 또한 정말 지나가고 또 다른 수험생들도 모두 함께 겪고 있는 어려움이니까 조금만 더 참고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셔서 정말 후회 없이 면접장을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후에 준비했던 방법들 또 답변 구성하는 방법 이런 거를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한 2편, 3편 정도로 쪼개서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함께 보러 가보실게요. 네, 그럼 먼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목차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마인드 세팅, 두 번째, 활용한 교재 및 기타 자료, 세 번째, 스터디 활용 방법, 네 번째, 개인 공부 방법, 다섯 번째, 답변 구성 방법 및 태도, 마지막 여섯 번째, 면접 의상입니다. 이 내용을 빨리 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듣는 입장에서 힘드실 것 같아서 오늘은 우선 이 영상에서는 3번 스터디 활용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빠른 시간 내에 개인 공부 그리고 답변 구성 방법, 태도, 면접 의상 이 세 가지 내용을 얼른 담아서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마인드 세팅입니다. 네, 저는 면접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인드 세팅이 우선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 1차 공부를 너무 지금 힘겹게 열심히 달려오셨고, 또 2차까지 쭉 달리려면 아무래도 마인드를 단단하게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마인드가 흔들릴 때마다 공부량이나 에너지도 확 줄어들게 되고, 다시 마인드를 잡으면은 다시 동기가 생기고, 또 쭉 이어나가게 되고, 답변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인드 세팅을 가장 처음 내용으로 넣었고요. 첫 번째로 보건교사가 되려는 이유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공부를 하다 보면은 현타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뭐 때문에 이러고 있나? 보건교사가 내가 이렇게까지 할 만큼 정말 좋은 직업일까? 매력적인 직업일까? 네, 이런 의문점을 자꾸 갖게 되더라고요. 힘드니까. 그래서 저는 이때 유튜브로 그 현직 보건 선생님들의 그 모습을 틈틈이 봤어요.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잡고, 아, 이런 보건 선생님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또 다시 가지고 그런 강력한 동기를 계속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기가 끝까지 면접장까지 달려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면접 공부의 쓸모입니다. 면접을 준비하다 보면은 그 양도 너무 방대해가지고, 아, 이렇게 면접 대체 왜 보는 거지? 이게 얼마나 중요하지? 이런 자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현직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면접을 준비할 때 공부했던 다양한 어떤 문제 해결 방법들, 예를 들어서 문제도 이렇게 주어지지만 뭐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런 문제를 다양하게 해결해보고 자꾸 방법을 떠올려보고 그랬던 거. 그리고 보건 수업 주제에 대해 생각했던 것. 그리고 나의 교육관을 형성하려고 계속 노력했던 것. 이런 것들이 실제 교직 생활을 할 때 그 비슷한 상황이 딱 왔을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때 떠올렸던 다양한 수업 기법이라든지 또 저의 교육관이라든지 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아, 이거는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부장님이나 교감생님께 말씀을 먼저 드려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그때는 이게 무슨 쓸모가 있을까 했는데 나중에선 정말 실제 교직 생활에서 도움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아, 이러한 내용들이 내 교직 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은 조금 더 열심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근자감을 가지시는 겁니다. 제가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차 점수가 다소 낮아도 2차 면접 고득점으로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감 없이 그러지 마시고 근자감을 가지고 끝까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남과 최대한 비교하지 않고 자신감 갖기입니다. 근데 이게 스터디를 하시다 보면은 좀 쉽지 않은 게요.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충분히 또 잘 하실 수 있고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남의 답변과 비교하게 되고 자신감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의 답변에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상처 주는 피드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저도 자신감이 처음에는 굉장히 없었죠.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쨌든 나의 자신감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고 남이 세워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의 실력과 남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은 가져가고 좋지 못한 모습은 저러지 말아야겠다. 과감히 기억에서 이렇게 버리고 이런 태도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멘탈이 흔들리실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고 하루하루 어제보다는 1%라도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 나가신 데 집중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스터디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좀 꽤 있거든요. 나와 맞지 않거나 나에게 상처 주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저는 어떻게 좀 마인드 컨트롤을 했냐면은 그 학교에 가면 사실 진짜 많은 구성원들과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때도 좀 그런 생각을 했었고, 어차피 학교에 가면은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부딪히면서 일을 할 거고, 거기서도 분명히 나랑 안 맞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미리 내가 예행 연습한다고 생각하자. 내가 이런 사람들까지 같이 끌어안고 같이 열심히 으쌰으쌰 하자는 마음으로 가다 보면은 나중에 나의 사회생활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그분을 막 일부러 미워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좀 같이 계속 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활용한 교재 및 기타 자료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수상한 면접책을 기본서로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이 책이. 그래서 이 책 그 다음 카페도 있어가지고 다음 카페에 가입해서 그 Q&A 게시판에 질문도 남기고 답변도 받고 그렇게 활용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카페도 운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양재훈 교수님 면접책을 활용을 했었고요. 이 책은 문제가 많아서 이제 후반부에 문제 은행식으로 활용을 했었어요. 우선은 기본서를 꼭 정하셔야 하는 게 그 면접에 다루어지는 많은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별로 우선 내용을 아셔야 하고 그 내용과 관련된 기출문제가 뭐가 나왔는지를 꼭 보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와 있는 이렇게 1번 같은 기본서를 꼭 하나 갖고 계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아마 지금 한 개씩 다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제를 더 풀어보고 싶은데 스터디를 할 때 좀 문제가 부족한 경우 그때는 이런 그 문제가 많은 그런 책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문제도 제가 양재현 교수님을 택한 이유는 그 당시에 봤을 때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출제하던 그런 문제 방식과 좀 비슷해서 선택을 했었고요. 각 교육청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런 비슷한 문제를 다룬 책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블로그나 사이트를 좀 봤는데요. 우선은 가장 중요시 봤던 게 서울시 교육감님 블로그였어요. 그래서 이 블로그는 네이버 메인 화면에 늘 바로 뜨게끔 띄워놓고 새 소식이 올라오면 바로 봤었고 이걸 읽으면서 그 교육감님의 어떤 생각 그리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 계속 좀 살펴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답변에도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시 교육청 블로그나 서울교육 사이트를 활용해가지고 시책 공부를 하다가 그 시책 단어가 너무 어렵고 이게 무슨 대체 활동을 하는지 무슨 활동을 하는 그런 건지 모를 때 그 단어들을 다 검색을 해가지고 아 이런 활동을 하는 사업이구나 이런 걸 다 이해하고 넘어갈 때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각종 뉴스들 이렇게 뜰 때마다 틈틈이 봤었고요. 뉴스는 늘 보진 못하고 휴식 시간 이럴 때 틈틈이 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스터디 활용 방법입니다. 스터디는 크게 오프라인 스터디와 시책 전화 스터디 이렇게 두 개만 했었었고요. 네, 오프라인 스터디는 보건 2명, 상담 2명으로 구성을 해서 총 4주 정도 운영을 했고요. 기본서는 수상한 면접책을 활용했고 나중에 후반부에는 그 양재웅 면접책으로 문제를 계속 활용을 했습니다. 시기별로 스터디 진행 방식이 조금 달라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처음 2주 동안 총 4주를 진행했는데 처음 2주 동안에는 우선 그 각자 진도에 맞춰가지고 그 주제별 범위를 정해서 주제를 공부를 해 오면은 그 문제집에 있는 해당 주제 문제들을 다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오려서 뒤집어 놨어요. 그리고 실전처럼 이렇게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명은 면접자, 3명은 면접관 역할을 했었고 그 3명의 면접관 중에서도 2명은 피드백 역할, 이제 그 면접자의 어떤 내용이나 태도 같은 거를 이렇게 종이에 적어가지고 그 한 명 끝날 때마다 피드백을 해줬고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즉석에서 바로 추가 질문을 본인이 만들어가지고 그런 출제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이 추가 질문은 사실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한 분이 직접 즉석에서 만들어서 내주는 게 내가 추가 질문을 내는 역할을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됐고 그거를 당할 때도 되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당황을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답변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었고 그 카메라를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녹화를 꼭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하진 못했지만 일주일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했었고 면접자 맞은편에 카메라를 자기 핸드폰 이렇게 세워놓고 그걸 녹화를 해가지고 각자 이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나중에 내 녹화 영상을 보면서 또 내가 그런 몰랐었던 또는 스터디원이 이렇게 차마 피드백을 다 못 해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나의 잘못된 습관이나 표정을 볼 수 있고 그거를 내가 느껴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되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할 때는 실제 구상 시간이나 답변 시간보다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일부러 앞당겨가지고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후반부 2주 동안에는 그 기존 스터디 방식을 유지를 하되 좀 더 실전처럼 환경을 조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상 시간, 면접 답변 시간을 아까 줄인 시간대로 해서 꼭 엄수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 실제 면접장 가시면 디지털 시계가 면접자 기준으로 오른쪽 끝에 보이게끔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하려고 이렇게 그 아날로그 시계 말고 디지털 시계를 똑같이 책상에 이렇게 오른쪽 끝에 놔두고 연습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문제는 꼭 이렇게 표지가 있는 그런 파일에 덮어두고 이렇게 실전처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기본서 그리고 그 다른 아까 문제가 많은 그런 문제집의 문제들도 다 완독을 했던 상황이어가지고 이때부터는 각자 문제를 이제 만들어 와가지고 즉석에서 바로 문제를 받아서 풀어보는 그렇게 진행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되게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은 좀 나중에는 약간 비슷한 경향이 있는데 이때는 직접 저희가 제출을 하다 보니까 되게 신선한 느낌이 있었고 또 문제를 제출하면서도 아, 면접관이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역으로 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던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교육 관련 뉴스 이런 기사들을 활용을 하거나 또는 기출 문제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는 그 2주 동안 매번 갈 수는 없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2주니까 총 2번 직접 학교에 가서 연습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아마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안 되실 텐데 사실 이때가 정말 많이 도움이 돼가지고 학교가 아니더라도 어떤 장소더라도 면접자 그리고 면접관 자리를 다 마련을 해놔서 정말 실전처럼 최대한 만드셔가지고 꼭 연습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일주에는 면접 때 입을 옷이랑 구두를 다 미리 준비를 해서 이거를 다 입고 똑같이 착장을 하고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면접 때는 사실 평소에 입는 옷이 아니라 원피스나 투피스 같은 좀 불편한 옷을 입고 구두를 신는 것도 되게 오랜만에 신기 때문에 그렇게 입고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걸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거를 미리 알 수가 있고 또 그 연습에 대하는 그런 태도가 평소랑 다르게 엄청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연습을 해보시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스터디로는 저는 시책 전화 짝 스터디를 했었는데요. 그 1차 공부를 하실 때 전화 짝 스터디가 나랑 너무 잘 맞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스터디도 저는 너무 좋았어서 강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책은 보시면은 단어가 너무 생소하고 내용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이거를 혼자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오프라인 스터디에 치여가지고 시책 스터디를 진도를 잘 못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분이랑 같이 하니까 강제성도 생기고 서로 알려줄 수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책 스터디는 이제 일주일에 3번 했었고, 범위를 정해가지고 각자 내용을 이제 익혀오기를 했었고, 1시간 동안 유선으로 시책 내용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시책 중에서 모르는 단어가 생기면, 서로 모르는 게 생기면 설명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됐었고요. 후반부에는 시책과 관련된 면접 문제를 각자 2개씩 이 정도 만들어 와가지고 내주고 잠깐 통화를 멈추고 한 10분 동안 각자 푼 다음에 나중에 답변을 공유해보는 이런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시책은 아시다시피 정말 정말 중요하고요. 그 면접관 분들도 시책 내용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시책에 나오는 그런 단어를 섞어서 답변을 하면은 표정도 되게 다르시고 바로 딱 관심을 가지시는 게 느껴지고 훨씬 답변이 그냥 두루뭉술한 답변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학교에 와서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구체적인 답변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책은 특히 서울은 꼭 시책을 공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면접 문제에서도 추가 질문으로 시책 관련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해둬가지고 정말 그 문제는 무리 없이 답변을 할 수가 있었어요.